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현재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당사는 인테리어 지급비용을 시설장치로 등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을 추가하시오. 자, 주식회사 현재전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중간에 있는 코드 계정 과목란에서 코드 자리에 217을 치시고요. 또는 217로 드래그 하시고 우측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의 시설 장치 입력하시고 성격의 1번 삼각, 그 다음에 현금 조교에 1번 입력하고 조교 내용을 입력합니다. 지문대로 그대로 띄어쓰기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제조에 입력된 내용 중 수선비가 230만원이 아니라 320만원이고 차량 유지비가 320만원이 아니고 230만원이다. 이를 수정하여 입력하시오. 해당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죠? 회계관리, 재무회계,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거기 나온 대로 수선비를 클릭하시고요. 230만원을 320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를 클릭하시고 320만원을 230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주식회사 주미전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서요. 자, 코드 입력하시고 주식회사 주미전자라고 넣으시고요. 유형의 동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에 한주미라고 입력합니다. 자, 제시된 거 다 넣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자, 회계관리,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8월 27일을 치시고요.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1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금액 중 10만원은 운영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이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쓰는 겁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쓰고요. 10만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으므로
네, 940이 입금된 거겠죠.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 입력하시고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950 되겠습니다. 자, 이번 2번을 보겠습니다. 9월 11일입니다.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을 다음의 징빙과 같이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 매입에 따른 운임은요,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반비로 하시면 안 돼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430만원.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출금은 현금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운반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다음에 3번 9월 19일입니다. 유전 기업에서 원재료 400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약소보험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샀다는 거니까 원재료 하시고 400, 대변에 매입에 따른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그 지급이라는 말도 있어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급금 대변에 써야 되겠어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것으로서 물건을 받을 권리인데, 물건을 이제 받았으면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면, 원조로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상거래이므로 지급어음으로 처리하고요. 거래처는 똑같으니까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누르고 엔터 쳐서 그대로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주식회사 영리한의 외상매출금 중 10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500만원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자기합수표만 알아놓으면 되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잖아요. 따라서 차변의 현금 500, 그 다음에 1000만원, 자기합수표 1000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500, 외상매출금 없애면 되죠. 대변에 거래처 넣고 채권이니까 150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매출처 주식회사 대연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려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됩니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50만원이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죠. 차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넣기 위해서 109, 대손이라고 치고 외상매출금 꼭 고릅니다. 109번이고요. 50만원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매출채권의 대손 비용은 판관비, 대손상각비 쓰라고 되어 있죠. 150, 대변의 외상매출금 없애야 되고요. 거래처 대연전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나와 있지 않으면 합계잔액 실산표에서 조회해가지고 푸시면 좋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제품 1개, 원가 30만원짜리를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다.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그 차변에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견본이라고 써서 견본비 선택하시고 30만원 넣어주고, 대변에 제품이라고 써야 돼요. 제품을 판 게 아니므로. 그래서 원가 30에 제품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조결안에 8번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9월 23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부품을 소망자동차에서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이거 51번 과세 매입이니까 매입의 과세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니까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예, 50만원 넣는 겁니다. 50만원. 예.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으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차량 유지비로 할 때 제조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지급을 못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3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바꾸시고요.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매입의 과세 51번. 자, 그 다음에 부품 이름은 차량 부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량 부품이라고 쓰시고, 자, 뭐 수량이 하나, 단가에 50 지문이 있으니까 수량 넣고 단가 넣으면 공급가액이 되겠죠. 자, 소망자동차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하시고요. 분계는 미지급금 해야 되니까 3번 혼합. 자, 사온 물건은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 처리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당사는 판매 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 렌탈에서 복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10월분 사용료로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부가세 신고해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매입의 현과 61번입니다. 61이라고 넣고요. 예, 복사기 사용료 이렇게 적당히 넣으시고,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이니까 33만원을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부가세 3만원이 분리가 되고요. 예, 창조 렌탈 넣고, 그 다음에 분계는 가장 빠른 분계 1번 현금. 렌탈한 것에 대한 사용료는 빌린 거니까 임차료에 판매관리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항상 메인 매출 전표 자료를 입력하실 때 그 증명서류를 잘 봐야 돼요. 증명서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증명서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징빙을 보고요, 그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명서류를 잘 보자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영업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땅나라로부터 토지를 5억 8천만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억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소보험을 발행하여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약소보험을 지급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뭐 샀어요? 땅 샀잖아요. 그래서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닌 것하고 보험 발행하면 뭘로 처리해야 된다? 미지급. 계산서 받으면 매입의 면세잖아요. 그래서 유형의 53번입니다. 계산서를 보고 53번을 선택해요. 이렇게 토지라고 쓰고 공급가액이 5억 8천, 부가세는 면제됐으므로 없고요. 공급처명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땅나라 넣으시고 전자란에 1번 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을 합니다.
자,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죠. 예, 원재료를 토지로 바꾸고 줄 바꿔서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수표 발행, 당좌예금 3억, 대변에 미지급금 2억 8천. 미지급금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당사 제조부는 주식회사 가야상사에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1억 3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부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한다. 기계를 사면 기계장치고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공개되는 거니까 51번입니다. 51번 과세. 자, 공급가액에 1억 3천을 넣고요. 자, 공급처명이 가야상사, 전자란의 영, 자, 회계처리 3번 혼합,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꾸고 대변에 미지급금 넣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수출 대행업체인 거래처 산미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한 개당 5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이거면 12번 영세 이렇게 넣기로 했죠. 예. 대금 중 10%는 자기합수표,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은 제품 팔았으니까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네요. 혼합으로 넣으면 되죠. 자, 12번 영세, 12번 영수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자, 제품이라고 쓰고요. 수량에 100개, 단가는 50만원 넣고, 산미라고 넣고요. 전자란에 1번 열을 하고, 영수율 구분은 얘가 3번이죠. 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혼합. 예, 차변의 현금 5천만원의 10%는 500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은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4,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입니다. 12월 2일 주식회사 상신기업에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150만원에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매입에 52번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원재료 넣으시고 금액에다가 150, 부가세 0%니까 없고, 공급처 넣으시고요. 주식회사 상신기업, 전자란의 영. 대금은 아직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금은 아직 지급 안 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재료 사왔으니까 외상매입금 해야 되거든요. 외상매입금의 번호는 2번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분개되고 원재료 사온 거 맞으니까 내부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10월 2일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이는 고성식당 일반 과세 사업자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회식비를 지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이다. 자,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고, 이 거래는 메인 매출전표에 넣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일반전표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1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치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써놔야 돼요, 미리. 그래야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네요. 접대비로 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은 접대비로 우리는 입력할 겁니다. 자, 체크하고 삭제 누르시고요.
예, 상단에 삭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10월 2일을 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접대는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불공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거 불공 54. 접대식비. 자,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넣는 것이므로 33만원에서 3만원 빼서 30만원 넣고요. 자, 구성식당 넣어주고, 전자란에 1번 여하고, 자, 불공은 사유로 골라야 되는데 접대비를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게 현금 하시고, 아래 계정 과목 접대비거든요. 판매관리비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13번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2번입니다. 9월 5일 주식회사 베타전자에서 컴퓨터 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국민카드,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9월 5일 치시면 되겠네요. 9월 5일 치고,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이제 카고로 넣는 건 맞고요. 예. 회계 처리가 당연히 틀리겠죠. 비품을 갖다가 신용카드로 하면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을 안 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아가지고요.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즉시 빠져나가니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미지급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카드사한테 대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 거래처 코드란에 국민이라고 쓰고요. 국민카드를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보겠습니다.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하는 거죠. 1번 수동입니다. 이제 분기하셔야 되고,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전부 직접 분기해서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12월 31일자에다가 하나씩 회계 처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 당시 전액 성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던 영업부 광고 홍보물 공급가액 500만원 중 기말 잔액이 150만원이다. 소비된 광고 홍보물은 광고 선전비로 대체한다. 네, 그래야 되겠죠. 광고비를 주고 전부 성급비용으로 잡았대요. 그러면 결산시까지 혹시 광고 홍보물 쓴 거, 즉 소비된 거, 소비됐다는 말은 비용이 발생된 거죠. 예. 그건 이제 광고 선전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성급비용. 처음에 자산 잡으면 결산 시에는 쓴 만큼을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서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350만원 남아있다니까 500에서 150만원 남아있다니까 500에서 150을 빼면 350만원어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350, 그 다음에 대변의 성급비용 이렇게 처리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장부상 장기차입금 중에는 앤더슨사의 장기차입금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50원이다. 외화 평가라는 말이죠. 차입시 환율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게 하면 돼요. 그러면 차입시의 환율은요 1100원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50원 올랐네요.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손해가 발생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라고 되어 있냐면 외화 환산 손실 이걸로 평가하고, 그만큼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대변의 장기차입금 거래처 들어가요. 앤더슨사 이렇게. 자, 금액은
50원 올랐단 말이에요. 50원 곱하기 빌린 돈은 $10,000니까 50원 곱하기 $10,000 하면 5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이므로 차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앤더슨사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50만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입니다.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잔액 3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자, 보고서에 자산, 부채, 자본 음수로 표시할 수가 없거든요. 즉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장의 잔액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면 이건 이제 빌린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서 수정분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꿔주면 되죠.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차변에 보통예금 쓰고요. 300 하면 이제 잔액은 0이 될 거고, 대변은 빌린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요. 예, 신한은행. 이렇게 해야지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6번입니다. 6번은 장부 조회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3월 중 도시바전자에서 해수한 외상매출금은 얼마인가? 도시바전자 거래처고 외상매출금은 계정 과목이니까 이 내용은 장부관리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죠. 3월 중이라는 말은 3월 한 달을 말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넣고 계정 과목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란 두 곳에서 도시바전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일자까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내용에서 조회하시면 되고, 우리 일자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잔액에서 조회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회수했다는 말은 받았다는 거고요. 외상으로 파면 차변, 외상대금 받으면 대변이잖아요. 대변란을 보면 됩니다. 10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장부 보겠습니다. 장부조회 2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셔도 되고요. 메인 매출장에서 봐도 됩니다. 메인 매출장에서 보실 때는 영세로 봐야 되겠죠. 매출의 영세.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를 적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법인의 부가세 신고 날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3번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금액 부분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 이 자리를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5번 그 금액 보이죠? 2억 2650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단기 6월 한 달 동안 판관비, 판매관리비 발생액은 총 얼마인가? 판매관리비는 통합된 이름이고 달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회계관리, 장부관리에서요. 월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 달이니까 일계표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예, 일계표는 최대 한 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6월이라고 치고 판관비 전체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금액 1110만원 보이죠? 예, 계란을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